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와우, 테슬라 이걸 해냈습니다. 테슬라로 삼국이 통일된 느낌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일론의 장기적인 안목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가 오늘 4.58%나 오르면서 234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프터에서 더 높게 오르고 있어요. 240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나스닥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1% 넘게 나스닥이 오르면서 13,200선을 다시 한번 뚫어내는 분위기예요. 자, 일단 언론에서는 실업과 관련된 수치를 내세우면서 오늘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1000건이 나왔어요. 자, 전주 대비해서 2만 8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도 역시 상회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준에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겠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과열이 주춤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유가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위주의 상승세가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테슬라가 오늘 4.5%나 오르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에 이어서 명실상부한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면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13,200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자, 어제 기록했던 이 장대 음봉을 장악하지는 못했어요. 이 음봉 안에 있는 좀 작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3,200선이 저항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지금은요, 뭐 오늘 테슬라의 상승을 보니까 매크로보다는 역시 기업 자체 펀더멘털을 보고 인내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13,200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아니면은 장기 이평선과의 괴리가 주가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재차 저항을 받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상승하면은 뭐 엔비디아처럼 테슬라 같은 주식도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지 말고 꾹 참고 보유를 해야 되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좋아지는 이런 펀더멘털을 참고하면서 차분히 더욱더 모아가야 될 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 13일에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저번 달에 4.9%가 나왔으니까 이것보다도 더 낮아지는 수치가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번 FOMC 회의가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15일 새벽 3시가 되겠다.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이 수요일장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다이나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상승을 이끌었다고 언론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수치 아주 중요합니다.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두 수치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말 실시간으로 이 실업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번 주는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26만 1000건이 나왔어요. 전주 대비 2만 8천 건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수치가요, 지금 26만 1000건인데 30만 건을 넘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연속해서 한 3, 4주 정도 30만 건이 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에 이르렀다 하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면서 금리 동결 전망이 올라갔어요. 자, 어제까지 69% 확률이었는데 이게 73.6%로 올랐습니다. 자, 70%가 넘는 확률이니까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아무튼 이번 달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쉬어가고요. 자, 왜냐하면 연준에서 5.1%, 5.25%이 정도 5%대 초반이면 자, 우리 목표치에 근접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한번 지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7월과 9월로 넘어갈 때 역시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수치 상황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한 차례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아직까지 뭐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차례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 지금 올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 217불대를 뚫어내면서 쾌조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 250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242불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250불대 저항을 넘어서면 더욱더 상승세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년 반 동안의 이런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이번 6월 초에 찾아왔다. 보시면 이렇게 테슬라의 전고점을 이었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을 뛰어넘는 추세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상승세는 엔비디아 때문일까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시총이라든지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인터넷상에 그러니까 자, 데이터 기반의 AI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테슬라는 실생활 리얼월드 AI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AI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가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400불대도 한번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다음에 테슬라 차례가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차기 주도주를 찾는 투자자들이 테슬라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엔비디아 때문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지금의 큰 반등세는요. EV 침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그리고 테슬라로 지금 삼국 통일이 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는 애프터마켓에서도 잘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240불을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어제 대비 거의 15불 정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는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나왔기 때문이에요. 포드에 이어서 GM까지요. 테슬라가 고안한 NACS, 그러니까 테슬라스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죠. 테슬라의 충전 타입을 채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포드랑 GM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계 회사입니다. 뭐 도요타라든지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스텔란티스와 같은 회사도 있지만 포드와 GM이 대표적인 미국 자동차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이 두 회사를 거의 통일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통일시켰습니까? 자, 이 충전 방식으로 통일을 시킨 거예요. 자, 그전까지는 포드나 GM이나 CCS 방식이라고 다른 방식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충전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의 충전기를 쓸 수가 없었는데, 자, 이제 테슬라의 충전기를 두 회사 모두 채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북미에 전반적으로 훨씬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 포드랑 GM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그러니까 NACS 방식을 채용을 하게 되면요. 자, EV 아답션이라고 하죠. EV 침투율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고객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충전소가 테슬라 슈퍼차저인데요. 이미 미국 전반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EV 주행 거리에 대한 앵자이어티, 그러니까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EV 침투율 더 급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GM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일단 테슬라 슈퍼차저를 빌려 쓰고요. 2025년부터는 포드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스템을 그러니까 NACS 방식을 차량에도 직접 도입을 해서 어답터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EV 침투율 급상승 분위기인데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모델 3가 현재 연방정부 EV 크레딧 7,500불과 함께 각 주정부마다 EV 크레딧을 주고 있으니까 3만 불 이하까지도 가격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25,000불대 이하까지 내려온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실제로 테슬라 미국 공식 사이트에서는요. 자, 이제 애프터 텍스 크레딧이라는 용어를 써서 3만 불대 초반에 모델 3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여기에 7,500불에 달하는 연방정부 크레딧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만 불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3만 불대 초반까지 내려온 가격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광고를 시작하기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얼마나 EV가, 그러니까 모델 3와 모델 Y가
경제성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직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를 계기로 전기차 침투율이 급상승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사이버 트럭 역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모델 Y 출시 이후 2020년 한 해 동안 700% 넘게 상승한 테슬라 주가였어요. 이런 모습이 내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 좀 더 상세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와 그리고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해서 벤더들을 지정을 하고 있겠죠. 바로 공급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와 이 벤더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노출된 정보에 따르면요, 테슬라에서는 이런 공급 업체들에게 부품 공급 업체들이 되겠죠. 이 업체들에게 연간 한 37만 5천 대 정도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거니까 좀 준비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연례 주주총회에서 한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 단위가 될 수 있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자, 올해 8월 말에 첫 번째 사이버 트럭 출시 후보를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자, 누가 먼저 사이버 트럭을 배정받을 것인지 어느 정도 리스트를 작성해 놓는다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첫 번째 가동되기 전에 먼저 해놓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타임라인 기준으로는요, 한 10월 초로 생산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테슬라 내부 관계자들이 먼저 딜리버리 행사에 참여가 돼서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내부 테스트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월가 예상치를 보면은요,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월가에 예상치가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사이버 트럭을 보면 2023년에는 8,750대가 인도될 것으로 월가는 예상을 하고 있고 2024년에는 9만 대, 자, 2025년에는 한 16만 대, 그리고 2027년에 24만 대예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테슬라는 37만 5천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언론에서는 그리고 월가에서는 기껏해야 2027년에 24만 대밖에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월가의 이러한 예상은 잘못된 예상은 모델 Y에서도 있었습니다. 모델 Y가 출시될 때도 상당히 적은 예상 판매량을 보였던 게 월가인데요. 지금 사이버 트럭 상황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블룸버그 달말기를 보면요, 월가 예상치를 보면 모델 Y가 자, 2023년에 12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전체 판매량은 188만 대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120만 대. 자, 작년 기준으로요, 월드 베스트셀러는 토요타 코롤라였습니다. 이게 112만 대가 판매가 되었고 2등이 라브4였어요. 87만 대였고, 자, 모델 Y가 76만 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등을 기록했던, 작년 4등을 기록했던 모델 Y가 올해 120만 대 판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요타 코롤라가 112만 대였기 때문에 1등을 넘어서서 올해는 코롤라를 넘어서서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야흐로 2023년은 역사적인 해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가 세계 1위 판매에 등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모델 Y가 1등을 기록했다, 월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전기차는요, 얼리 마켓을 벗어나서 메인스트림 마켓, 그러니까 매스 마켓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전기차가 TV나 스마트폰처럼 대중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모델 3 가격 지금 3만 불대에 진입을 했죠. 사이버 트럭도 출시를 하고, 소형 해치백 스타일 새로운 플랫폼을 채용한 모델 2는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캐즘이라고 할 수 있는 15% 점유율 25년 전에는 옵니다. 내년에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매스 마켓으로 전기차가 넘어가기 전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테슬라 차량이 더 보급이 되면 될수록 AI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 그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말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FSD 기술이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완성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자, 정말 이런 영상을 보면 자율주행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미국 한 복잡한 시내인 것 같아요. 자, 이곳에서 지금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테슬라인데요. 좀 긴 영상입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 지금 엄청 복잡해요. 사람도 많고 차도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하고 있죠. 혼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8일에 찍은 영상이고, 계속해서 지금 언제 갈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요. 차도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좀 자전거도 지나가죠. 자, 이렇게 복잡하죠. 자전거 지나갑니다. 사람 지나가고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성공한 테슬라 자율주행 FSD 기술이었어요. 자, 현재 EV 침투율은 10%입니다. 곧 있으면 10%, 15%를 넘어서서 이제 대부분의 대중들이 다음 차로는 EV를 사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곧 펼쳐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아트론 TV와 함께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